요즘 유독 이 단어 많이 들으셨죠? 가스라이팅.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목을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나면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다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혹은 내 주변 인물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도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후에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자신의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내용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죠. 오히려 비슷한 느낌의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스라이팅이든 그루밍이든 그 기본은 자꾸 암시를 준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암시가 긍정적이라면 용기나 도전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이면 자기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주저앉히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그 무기력을 목적으로 암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남녀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에는요, 데이트 폭력 같은 범죄의 영역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기사가 많이 나니 조금 더 많이 부각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처럼 깊은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뭘까요? 바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지쳐있잖아요. 지쳐있으니까 주저앉히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도 만연하기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상당히 서열화된 사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좀 더 나보다 힘이든 권위든 있어야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바로 이렇게 여전히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가스라이팅도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범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열에 의해서 혹은 권위에 의해서 사소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암시에 의한 범죄 분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스라이팅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조직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조직 내에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싫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본질적 불안과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이 만나 강하게 점화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무기력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자기의 하락세를 세상이나 조직의 하락세로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커리어의 마무리 혹은 하락 단계로 들어선 경우 경험이 많은 노장 혹은 사람 좋은 선배의 얼굴을 한 채 앞날이 많이 남아있는 후배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해봐야 별 수 없어. 우리 조직의 미래는 불보듯 뻔해. 이런 말들을 친절하면서도 나긋나긋하게 전해주는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하락세가 온 사람들, 더 이상은 무언가 나아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야. 이런 친절로 포장한 말들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의외로 부드럽게도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으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깨닫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위자, 보호자 혹은 협력자, 셋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 중에 가스라이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바로 보호자의 얼굴이자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나 나와 협동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보호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호를 하는 느낌과 나를 나쁘게 대한다는 느낌이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한쪽이 보호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사이에 좋은 기억과 추억들도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 좋았던 기억을 이용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전법이자 무기가 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억을 잘하지만요, 시간 순서는 굉장히 쉽게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언제 일어났느냐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아이를 출산한 날, 군입대하는 첫날, 이렇게 다른 것과 비슷한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만 우리는 그 기억의 느낌과 그 기억을 언제 처음에 머리에 담았는지 양쪽 모두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지식이나 경험을 언제 했는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소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건 바로 소스 메모리, 즉 소스에 대한 기억입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에 그게 언제였어 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얘기한 뒤 그때 되게 좋았지? 네가 내 말 잘 들었을 때 라고 덧붙이는 건 완전히 편집되고 왜곡된 기억이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의 편집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터들의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거고. 내 말이 맞다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말이 되게 이상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당연히 이러겠죠. 이런 식의 반복적인 기억의 소스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어붙이는 편집을 통해서 점점 더 쉽게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터는 아니겠죠. 실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 없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라이팅이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도요, 단기적인 환각을 일으키는 강한 마약보다 조금씩 즐거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마약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작은 효과지만 누적되는 것들은요, 세포를, 즉 우리 생각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천재 과학자가 나와서 우리 뇌의 구조를 봤을 때 빨간색일 때 오히려 걷고 초록색일 때 멈추는 게 낫다고 발표했다고 치자고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맞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초록 신호등에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겠죠. 무엇이 맞고 틀리다 하는 것도 습관 앞에서는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생각의 무기력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아주 고약한 말이라는 겁니다. 충격이라는 그 자체가 상황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뇌는 크기보다 빈도에 훨씬 더 강한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기력 한번 경험하는 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은 무기력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이제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난히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무언가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면 그 사람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가스라이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 사실을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나랑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자 텍사스 대학의 데이빗 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의 외모를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꼭 덧붙이죠. 당신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어디 가면 당신 거들떠도 안 봐.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데이빗 버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빗 버스 교수는 아주 중요한 해결 방안도 같이 알려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일한 해결 방법은 나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바람을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주는 주위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면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장점을 본다는 건 자존감을 상승시켜준다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니? 야, 너 정말 다정다감하게 말한다. 너 웃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사실을 알아야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섣불리 알려주는 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오히려 섣불리 진실을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얘기하기 전에 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소해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진실로 먼저 가서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내릴 판단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까봐 걱정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하는, 즉 가스라이터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일관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황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늘 같은 말만 반복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선배 입장이 된 분들께 후배와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배의 언어는 두 가지씩이어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의도나 계획을 먼저 알려주고 난 뒤 충고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보통은 순서가 다르죠. 화를 내거나 넋두리를 하거나 아니면 넌 해도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무언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니까 내가 이런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아주 비겁한 미괄식입니다. 내 의도를 먼저 전달하고 난 다음에 쓴소리를 하면 충고가 될 수 있지만 감정을 먼저 던지고 난 뒤에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적인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 스스로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지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